Accelerated computing and AI have arrived. Developers use NVIDIA to speed up and scale up to solve problems previously impossible. A daunting challenge is net zero. Every company must accelerate every workload to reclaim power. Accelerated computing is a full-stack, data center scale computing challenge. 네, 안녕하세요. 오늘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에 AI가 굉장히 화두인 상황이고요. 그 AI의 기반이 되는 GPU를 만들 수 있는 이 엔비디아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엔비디아의 GTC 2023이 오늘 있었고요.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랑 항상 관련된 내용 이야기 나누는 리서치 센터의 류영호 수석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공부하는 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네. 이 AI 관련된 것들이 뭐 알고리즘부터 해갖고요. 하드웨어적인 맞습니다. 부분에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 GTC 2023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임팩트가 네. 있었던 행사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다만 이제 이 GTC라는 행사 자체를 조금 생소해 하실 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그 이야기를 네. 먼저 해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사실 같습니다. GTC가 처음 시작될 거는 예전에 이제 GPU를 어떻게 이제 일반 부분에 네. 어떻게 적용되느냐 막 이런 거 기술적인 걸 논의를 하고 약간 학술 행사 같은 거였었어요. 개발자들 데려와서 이제 훈련도 시켜주고 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생태계를 좀 더 강화시키고 GPU를 어떻게 많이 효과적으로 사용할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 그런 장이었었는데 네. 이번만큼 사실 GTC를 주위에서 이렇게 많이 물어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위상이 정말 격세지감처럼 변했다라는 느낌이 들으셨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과거 같은 경우 이제 개발자들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거에 좀 포커스가 되었으면은 이번 GTC는 약간 모두의 GTC라는 느낌이 좀 강했었습니다. 이 모두의 GTC로 변했다라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관심이 많아졌다라는 건데 그러면 저희도 궁금합니다. 이 GTC 2023에서 도대체 젠슨 황 CEO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디테일하게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뭐 일단 이번에 이제 새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런칭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 모델을 좀 더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DGX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데 하나 이제 박스 같은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이 박스에는 8개의 GPU가 들어가 있고요. 8개의 GPU. 네, 그 안에는 이 GPU끼리 연결하는 NV 링크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밖으로 뺄 수 있는 NV 스위치. 그래서 하나의 약간 시스템적인 박스, 하나의 노드 박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일종의 그러면 그냥 제가 그냥 PC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하나의 약간 하나의 그냥 이제 통으로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CPU 들어있고 PCI 보드가 있는데 그냥 하나의 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한 개 단위로 이제 빌릴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하나 단위로 빌린다고요? 사실 이렇게만 들으면은 기존에 뭐 구글, 뭐 아마존도 있었고요, 오라클도 있고 다 이제 AI 서비스는 다 있습니다. 그 서버를 사용하고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 있는데 뭐가 다르냐? 일단 엔비디아는 이 단순히 하드웨어만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들어가는 약간 토탈 솔루션을 다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AI 연산을 위한 하드웨어 컴퓨팅, 그러니까 소위 컴퓨팅 파워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표적으로 여기서 부속적으로 들어간 서비스 중에 하나가 그 파운데이션 AI라는 게 있거든요. 파운데이션 AI. 저희가 흔히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막 초거대 AI 모델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너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에 근간이 되는 약간 이제 정말 근간이 되는 파운데이션 같은 모델을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 이 모델을 전제로 해서 이제 빌려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업체가 와가지고 우리는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AI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라고 했으면은 그거를 자기들이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API까지 생성을 해가지고 다 서비스를 런칭을 해주는 겁니다. 다. 소위 얘기하는 거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거니까 컴퓨팅 파워부터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특화된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AI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다 지원을 하는 형태라고 보면 그래서 엔지니어까지 파견을 해주고 그것까지 다 개발까지 도와주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새롭다라고 느끼는 게 사실 아직까지도 엔비디아라는 업체가 하드웨어를 주로 판매하는 회사라고 이제 생각이 됐는데 이 서비스는 좀 뭔가 결이 분명히 다르다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AI 이런 산업이 좀 발전됐을 때,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사업 모델이 어떻게 되냐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 사실 하드웨어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 중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이렇게 이제 약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네. 엔비디아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다 먹겠다. 네, 그렇죠. 보통 저희가 얘기죠. 파운데이션 얘기할 때 이제 챗 GPT 쪽, 그리고 네. 중간에 만들어진 건 마이크로소프트나 네. 아마 중간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재밌는 프로그램 만드는 업체들, 예. 그리고 서비스하는 업체 이렇게 나오는데 엔비디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내 거.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다가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재밌었던 거는 자기의 그 DGX 그 서버를 AI 팩토리라고 명명했습니다. 아, 네. AI 팩토리요?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접근하시면은 네. 반도체에서는 그 반도체를 개발하고 만들어주는 게 누구죠? 파운드리. 네, TSMC. 뭐 삼성전자. AI의 TSMC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의 TSMC. 네. 그러니까 AI로 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부터 이런 것들을 그렇죠. 다 만들어주는 거 우리가 다 네. 해주겠다. 그 팩토리가 찍어내는 거예요. 네가 원하면은 우리가 만들어줄게. 가져가서 서비스 네가 쓰고 대신 우리 서비스를 써.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만들 수 있는 뭐 개별 기업단에도 엔비디아 네.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기회겠지만 사실 이 AI라는 게 뭐 되게 좋지만 아무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나 할 수 없었던 네,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내 특유의 데이터를 있는 기업들이 그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네. 소위 제 입장에서는 AI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네. 굉장히 가속도가 붙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가격은 좀 세긴 해요. 물론 네, 하나 네. 인스턴스당 뭐 37,000불, 한 달에 37,000불 하기 때문에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동안에 막 이거를 막 과거부터 개발하고 그 시간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는 사실 기회비용을 따져보면은 그렇게 뭐 비싼 가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초거대 모델들은 주로 이제 이 하이퍼스케일러를 갖고 있는 애들만 가능했다라는 네. 점에서 사실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기업들이 많았던 상황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열렸다라는 부분이 네. 이게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되지 그렇죠.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덧붙이면은 저희가 GPT 3.5가 보통 이제 1,800억 파라미터 정도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1,850억 파라미터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5,000억 파라미터까지 지원합니다. 규모가 또 더 네. 커졌네요. 이제 이 DGX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도 네.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이후에 또 주목하신 포인트들은 뭐가 사실 있을까요? 다른 것들은 뭐 옴니버스와 마이크로소프트 결합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뭐 TSMC 시놉시스랑 같이 한 뭐 쿨이소 여러 가지 네. 막 되게 많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많이 주목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였었냐면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AI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을 했죠, 사실 네. 키노트에서. 근데 또 하나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가 뭐였었냐면은 네. CPU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을 했어요. 사실 저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일단 한국어 자막이 되어 있길래 네. 2배속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CPU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근데 네. 이게 약간 저희가 통상적으로 GPU라는 개념은 항상 뭔가를 도와주는 서포팅하는 거로 많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저도 컴퓨터를 처음 조립할 때 당연히 CPU를 먼저 고릅니다. 그렇죠. 메인보드 CPU 뭐 네. 이런 거 메모리 고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픽카드를 뭘 넣을까를 그렇죠. 고민을 하죠. 네. 근데 지금 뭔가가 여기서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뭔가 계속 얘기를 이야기를 하죠. 주시는 것 같은데요. 또 네. 하나가 이제 비싸고 네. 막 그런 거잖아요. 네네. 전력 많이 잡아먹고 그쵸, 돼지 맞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없어도 되고라는 생각을 가진 그렇죠. 분들도 있어요. 네, 심지어. 있어요. 네. 근데 약간 그거를 계속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이런 뭔가 신기술 아니면은 새로운 뭔가 그 소프트웨어 가속기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CPU만 했을 때와 GPU를 계산했을 때의 효율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연산들은 CPU로 돌렸을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가격도 훨씬 더 비싸다. 비효율적이다라는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위상이 좀 바뀌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항상 CPU가 메인이었었고 네. 뭐 여전히 메인입니다. 근데 거기는 GPU가 이제 거기에 이제 서포팅을 하는 역할이면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GPU가 그 위로 올라가는 영역으로 조금 더 발전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AI 시대로 뭐 좁혀 부르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AI 시대를 맞아서 이제 앞으로 나올 이 폭증하는 데이터들을 봤을 때 CPU가 이제 더 이상 메인이 아닌 GPU가 메인으로 되는 그렇죠. 시대를 보고 이야기를 한 것 같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뭔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걸 찾게 되면은 모두의 인식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GPU는 항상 비싸고 뭐 전력용에서도 항상 비효율적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근본적으로 약간 바꾸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보셨을 때 네. 지금의 시점에서는 뭐 어느 정도 그리고 사실 뭐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현실성이라는 측면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걸 봤을 때 그래도 좀 가시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근데 생각보다 이미 많은 업체가 사용을 하더라고요. 아까 그 DGX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서비스나우, 네. 그리고 저희 또 이제 파운데이션 AI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어도비 어제도 발표를 했죠. 셔터스톡이라든지 그럼 이미지 업체 다 이미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많은 업체들이 점점 사용을 빨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이게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상이 만약에 뭐 변화한다라고 했을 때 효과가 앞으로 있을지 네. 좀 상상이 안 됩니다. 지금 머리가 딱 그렇죠. 막혔거든요. 근데 네. 정말 아무리 찾아봐도 사실 지금 당장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가 뜯어보고 뭘 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엔비디아가 단순히 이제 하드웨어 업체라고 했으면은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개발하고 하드웨어가 이제 나오면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같이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 이거 부족하니까 나중에 이런 거 잘 되는 거 만들어줘라고 할 텐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자기는 항상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이 먼저 다 이쪽을 먼저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갔을 때 아 이 사람들이 이 정도쯤 이제 여기가 가려울 거야 라고 해서 그거와 관련된 거를 미리 이제 하드웨어를 개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HBX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 엔진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아무도 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미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체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학습형에 관련된 거는 AI에서는 항상 뭐 엔비디아 얘기를 그쵸? 하잖아요. 예. 인퍼런스 쪽은 제가 이제 뭐 CPU라든지 다른 거에 그쵸. 기회가 많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아예 대놓고 이제 인퍼런스들도 한 4가지 모델을 쫙 뿌려놨더라고요. 추론을 말씀해 주신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저도 그 부분을 보면서 정말 이 영역들이 좀 달라서 다른 부분에서 범용 GPU가 상대적으로 그 영역에 한해서는 이제 다른 것들이 더 그렇죠.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일 수 맞습니다.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나눠서 거기다 특화를 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은 사실 뭔가를 바꿀 업체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그럼 저희는 일단 이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지금 이 서비스들이 네. 얼마나 침투율이 높아지는지 뭐 네, 이런 정말 것들을 주로 효율성 포인트로 있게 봐야겠네요. 서비스로 네. 런칭이 될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본인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네.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소프트웨어 매출이 정말 그렇죠. 이제 눈에 보일 수 있는 네, 날이 지금은 정말 가까이 굉장히 다가오겠네요. 작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한 올해 말 정도 되면은 좀 공개를 할지 않을까 서비스 쪽 매출을. 네. 사실 저도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거를 나눌 때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그렇죠. 이제 알고 있거든요. 항상 진짜 이제 보시는 분들도 네, 아실 겁니다. 나눌 네. 때가 이제 의미 있게 성장하고 성장률이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또 한 번의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저희가 이 GTC 2023에서 사실 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엑기스만 좀 뽑아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를 한 2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언제 시간이 되면 이 GTC 2023에서 나왔던 다른 이야기들도 사실 다 네. 중요한 얘기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 끝나고 나서 또 애널리스트 저희가 Q&A도 같이 네.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큰 내용은 아니지만 그 내용도 같이 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관련된 내용 한번 나눠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